네임드로는 역대 한국의 감독 중 최고. 하지만 지도자 커리어에서 부정적인 모습들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81-82 시즌 자국의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서 프로에 데뷔한 뒤 84-85 시즌부터 일부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15골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5시즌간 리그 156경기 79골이라는 엄청난 득점력을 발휘하며 단숨에 자국 최고의 스트라이커 반열에 올랐습니다. 덕분에 클린스만은 87년 A 대표팀에 소집되며 국가대표로도 데뷔하게 되었죠. 이어서 다음 해에는 의외로 커리어에서 단 한 번뿐인 리그 득점왕에도 오르며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전성기와도 같은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89-90 시즌부터는 세리에 A의 인터밀란으로 이적. 대표팀 동료 마테우스 브레메와 함께 이른바 게르만 상충사로 불리며 팀을 이끌어 나갔죠. 총 3시즌을 보냈는데 90-91 시즌에는 유럽 대항전인 UEFA 컵에서 개인 첫 클럽팀 우승 커리어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91-92 시즌에는 처음으로 10골 미만을 기록하며 부진했고 팀 내 불화까지 겹치며 좋지 못한 마무리로 이적을 택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3시즌간 리그 총 95경기에서 34골의 스탯을 남겼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프랑스의 AS 모나코. 92-93 시즌부터 2시즌간 65경기 29골로서 폼을 완전히 회복하며 팀을 리그 준우승,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으로 이적. 당시 토트넘에서의 생활은 94-95 시즌 단 한 시즌에 불과했는데 이때 역대급이자 커리어 하이 활약을 보여줍니다. 리그에서 41경기 20골, 컵대회 총 9경기 9골로 50경기 29골이라는 엄청난 스탯을 남긴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클린스만은 또다시 이적을 선택하면서 오랜만에 자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데스리가 최고의 팀인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게 됐고 이때는 30대 초반의 전성기 마지막 나이. 95-96 시즌 UEFA컵 우승과 리그 우승까지 더블을 기록하는데 이는 클린스만 개인의 클럽 커리어에서 유일한 리그 우승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바이언에서 2시즌간 모든 대회 84경기 48골을 기록한 클린스만은 선수 생활 마무리를 앞둔 97-98 시즌의 소속팀으로 세리에 A의 삼프도리아를 택했는데요. 전반기를 보내며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해 이대로 커리어를 끝내나 싶었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 임대를 통해 당시 강등 위기를 겪고 있던 이전 소속팀 토트넘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토트넘에서 15경기를 뛰는 동안 무려 9골을 터뜨리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특히 잔류를 확정지었던 37라운드 AFC 윈블던전에서는 혼자 포트트릭을 폭발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클린스만은 94-95 시즌 그리고 97-98 시즌 후반기까지 합쳐 단 한 시즌 반만을 토트넘에서 보냈으나 엄청난 임팩트로 인하여 아직까지 레전드로 인정받고 있죠. 그렇게 찬란했던 마지막 불꽃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클럽 커리어를 봤을 때 수많은 스탯이 말해주듯 활약상과 실력에 대해서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아쉬운 점은 잦은 이적으로 인해 다른 레전드에 비해 상징적인 팀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클린스만의 현역 시절이 더욱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바로 독일 국가대표로서의 맹활약입니다. 87년 첫 발탁 이후 다음 해에 참가한 첫 개인 메이저 대회였던 유로 1988에서 곧바로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며 4강 진출을 견인. 2년 뒤인 1990 이탈리아 월드컵은 바로 클린스만의 국대 커리어 첫 번째 하이라이트였죠. 독일 통일전 서독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한 마지막 대회였는데요. 결승전에서 마라도나가 이끄는 아르헨티나를 상대하며 상대 수비수의 퇴장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장면으로 팀을 우승으로. 클린스만은 모든 경기에 출전하여 3골 2도움으로 분명한 주연이었습니다. 이후 독일이 준우승을 차지했던 유로 1992에도 전 경기 출전했고 8강에서 탈락했던 1994 미국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에서 한국을 만나 3대2로 신승할 당시 멀티골을 기록.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유로 1996. 독일의 또 다른 전설 마테우스로부터 주장을 이어받아 더욱 막대한 책임감까지 있었을 텐데요. 총 3골을 기록하며 개인적으로 두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이자 독일로서는 현재까지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유로 우승을 차지했죠. 이어서
자신의 마지막 메이저 대회였던 1998 프랑스 월드컵에 출전했고 역시 3골을 기록했지만 8강에서 탈락한 뒤 국가대표에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총 3번의 유로와 3번의 월드컵에 출전해 각각 우승 1회씩을 경험했으며 국가대표로서 통산 108경기 47골 24도움 기록을 가지고 있죠. 은퇴 후 곧바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는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클린스만은 오랜 시간 동안 휴식만을 취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조국 독일은 2002년 월드컵에서의 준우승 이후 쭉 하락세를 보이며 세대 교체에도 실패했고 유로 2004에서는 본선에서 조별리그 탈락까지 하며 위기를 겪고 있었죠. 특히나 2006년 월드컵이 바로 자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독일로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클린스만. 부임하자마자 역사적으로 순수 독일 출신 백인 선수들로만 구성되어 오던 스쿼드에 흑인 선수들과 혼혈 선수들을 비롯한 많은 젊은 선수들을 불러들이며 개혁을 단행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독일 대표팀은 월드컵에서 녹슨 전차군단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지우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죠. 비록 4강전에서 대회 우승팀인 이탈리아에게 연장 후반 연속골을 실점하며 탈락하긴 했지만 초짜 감독으로서는 대성공과 다름없었습니다. 자, 다음 행선지는 역시 대표팀과 같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던 뮌헨이었는데요. 클린스만은 대표팀에서처럼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자 했으나 선수단 장악 실패와 수뇌부와의 마찰, 그리고 전술적인 한계 등 허점투성이었죠. 결국 바이언은 08-09 시즌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모두에서 부진을 거듭했고 클린스만은 한 시즌도 채우지 못한 채 경질당했습니다. 또다시 휴식기를 가진 뒤 클린스만의 다음 팀은 미국 국대. 월드컵의 단골 손님이자 16강 그 이상을 바라보던 미국을 맡은 클린스만은 약 3년간 팀을 안정적으로 완성시켜 좋은 경기 결과들을 이끌어낸 상태로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운명의 장난인지 조별리그에서 독일을 만난 것을 비롯해 포르투갈과 가나까지 최악에 가까운 조편성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비록 독일에게 아쉽게 패배했지만 포르투갈을 탈락시키며 기적의 16강 진출에 성공했죠. 16강전에서 벨기에 황금 세대를 만나 1대2로 지기는 했지만 당시 미국의 경기력은 분명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재계약에 성공! 그러나 이후 미국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부진했고 자신 또한 협회와의 수많은 마찰까지 생겨났죠. 결정적으로 2018 월드컵 예선전에서까지 최악의 경기력을 선보이자 결국 2016년에 경질! 3년에 가까운 긴 휴식기 이후 클린스만은 19-20 시즌이 한창이던 2019년 11월 분데스리가 헤르타 베를린에 부임하며 컴백! 구단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엄청난 거금을 들여가며 클린스만에게 힘을 실어줬지만 기대 이하의 경기력과 성적이 나오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판단! 불과 70일 정도 만에 팀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인데 구단의 수뇌부 누구와도 상의 한마디 없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무책임한 도망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클린스만이라는 네임밸류에 커리어 최악의 오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끝으로 한국 대표팀에 부임하기 전까지 또다시 오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클린스만의 한국 대표팀 부임이 확정된 후 국내 언론과 여론에서는 수많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과 미국을 이끌고 월드컵에서의 좋은 성적을 보여준 적도 있지만 두 클럽팀에서는 최악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가장 최근 커리어인 헤르타 베를린에서의 행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죠. 또한 감독 커리어 내내 따라다닌 전술에 대한 무능력 부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벤투 감독의 전술에 대한 뚝심과 성공을 경험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부임했던 팀마다 뚜렷한 전술적 특색이 없었던 데다가 훈련 과정에서 전술 훈련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체력 훈련에만 몰두한다는 선수들의 증언이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최근 오랜 휴식기를 가졌기 때문에 최신 전술 트렌드에 대한 수용과 이해가 잘 되어 있을지도 생각해보게 되죠. 여기에 과거 독일 감독 시절 보여줬던 미국 재택근무는 미국 반대편에 위치한 한국 팬들의 정서상 도저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다행히 부임 조건에는 한국 거주가 명시되었다는 협회의 발표가 있었지만 찝찝함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죠. 이러한 이유들로 선임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그러나 어퍼사커의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 벤투의 사례에서 봤듯이
일단 선임이 확정되었고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이제부터는 힘을 실어줘야 할 차례가 아닐까 합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지켜본 뒤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계약 기간은 다음 월드컵까지 4년이지만 곧바로 내년에 열리는 아시안컵이 중간 평가가 될 것이라는 상호 간의 약속이 있었다고 하죠. 클린스만의 능력을 모두 볼 수 있을 만큼의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와 함께 계속 가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클린스만이라는 레전드이자 네임드가 한국행을 결정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식기를 갖는 동안에도 유럽을 비롯한 유수의 팀에서 감독 부임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클린스만이라는 존재는 축구계에서 분명히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최근 지도자 커리어가 최악의 오점이었던 상황에서 긴 휴식기까지 보내고 난 뒤 선택한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월드컵 16강이나 손흥민 같은 슈퍼스타와 상관없이 축구계에서는 객관적으로 여전히 변방에 불과한 곳이죠. 즉 자신의 지도자 커리어에서 분명히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자 잘못되면 앞으로의 행보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 시점에 한국을 선택한 것은 어지간한 마음가짐으로는 할 수 없는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 거주까지도 조건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상 자신의 감독 커리어를 걸고 제대로 해보겠다는 자세로 보이기도 합니다. 비록 클린스만 선임의 결과가 앞으로 어떤 쪽으로 결말이 날지는 당연히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세계적인 명장들이 한국 대표팀에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클린스만 정도라면 적어도 커리어와 네임드로는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선임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현재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스탠스는 일단 응원을 보내주며 지켜보는 것이 아닐까요? 클린스만 부임이 미래의 최고의 결정이 되기를 축구팬의 한 명으로서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퍼사커였습니다. 스코어 888 제작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